자, 원소들의 주기성이랑 할로젠 원소랑 알칼리 금속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할 거는 화학결합. 알겠죠? 가보자.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죠. 1번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학교 3학년 1단원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성질이 변한다.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결합은 1단원에서 공부했었던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친구를 보통 아까도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가지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쵸? 아주 빡세게 설명을 했어요. 그지? 자, 이 화학결합에 저는 간단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야기했었던 이 옥텟 규칙을 뭐 하는 과정? 맞아요. 만족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통틀어서 화학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는 방법이 크게 보면 3개, 작게 보면 2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3가지를 다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자의 이동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죠. 전자를 버린다. 혹은 전자를 얻는다. 요걸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것으로 화학결합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서로 잠깐만 수업 중이라서 서로 부족한 전자를 공유해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총 따지고 보면 3가지의 방법, 자 크게 보면 2가지의 방법으로 화학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째로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화학결합 안에서 설명할 건 아니기는 해요.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데 중요한 거 꼭 설명을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력이라고 하는 힘 아세요? 인력? 맞아요. 인력의 정의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당기는 게 아니죠. 그쵸? 서로가 당깁니다. 그 다음 우리 자석이나 전기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자석에서 인력이 작용되려면 같은 극이어야 되니 다른 극이어야 되니?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랑 플러스. 따라서 서로 당김과 동시에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 전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류. 너네 전류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어떻게 생각을, 이미지가 떠올리죠? 전류? 전기가 흐른다. 맞아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쵸? 그 전기는 어떻게 흐르는 거죠? 잘. 여러분 사실 전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은 전하의 흐름이에요. 뭐의 흐름? 전하의 흐름.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봐. 이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전류 전압 저항에서는 이렇게 공부했을 거야. 여러분 원자 핵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공부했었죠. 그쵸? 봐봐. 그런데 전하,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만 있니? 전자만 있니? 아니야. 원자 핵도 있기는 해. 혹은 여러분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양이온은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플러스. 음이온은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전하의 흐름, 즉 이온이 이동하는 것도 이온의 흐름 같은 것도 우리는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우선 언급을 한 다음에 다음 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와 보세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결합 방법은 뭐냐면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럼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쌤, 인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극 사이에서 작용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네, 인력이 작용하겠네요. 이걸로 결합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일 것 같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온 결합 정의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할 거야. 아, 쌤, 그러면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서로 달라붙으면 그거는 다 이온 결합일 것 같습니다. 그죠? 볼까 한번? 볼까? 여러분 잘 봐요. 양이온 중에 H 플러스 수소이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음이온 중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두 친구가 결합하게 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얘는 누가 봐도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네요. 이온 결합이겠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얘는 이온 결합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뇌정지 오기 시작하지. 아니 왜? 왜 아니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온 결합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만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소가 금속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즉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입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NaCl 누구죠? 염화나트륨. 뭐 하는 친구예요? 소금. 그치? 염화나트륨이죠. 소금이에요. 짠 친구죠. Na 나트륨.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Cl 염소 염화. 비금속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온 결합 물질을 쓸 때 영어로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써요? 음이온을 먼저 써요? 양이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줍니까? 음이온을 써주게 됩니다. NaCl처럼. 그쵸?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읽을 때는 뭐부터 읽어줬나요? 지금 우리가 염화 뒤에서부터 음이온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어줬네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양이온, 음이온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 오른쪽 위에 무슨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쓰여있니? 안 쓰여있니? 안 쓰여있네?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인 거야? 중성인 거야. 모기가 있네?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번에 쓴 쟤네들은요 시험 문제 그냥 안 나온다라고 봐야 돼. 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 시험 볼 때 구구단위 시험 문제 나옵니까? 중3인데 숫자 1 써놓고 이거는 사과 몇 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숫자에 대한 시험이 나오나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보자. 세 번째.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가? 특징들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 필기 빡세게 해. 알았지? 첫 번째.
조금 거지 같은 글씨를 쓸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뭔지 모르는 양이온이 있고요. X만큼의 전화량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얘랑 뭔지 모르는 음이온이 있어요. Y만큼의 전화량이 있습니다. 얘네 둘을 결합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양이온을 앞에다 써야 되고 그 뒤에다가 음이온을 이었을 텐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양이온은 요렇게, 음이온은 요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린지 1도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당연할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은요 3+짜리 이온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산소는요 2-짜리 음이온이에요. 알겠습니까? 쟤네 둘이 결합해서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Al O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대답해봐.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중성이니까 총 전하량은 몇이 나와야 하는 걸까? 0. 그쵸? 이해됩니까? 대답해봐요. 이걸 지금 그냥 더하면 얼마 나와요? 1. 그럼 이 둘을 더해서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럼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통분. 분수에서는 통분처럼 돼야 돼. 그러면은 플러스는 얼마가 나와줘야지만 마이너스 여기 만들 수 있을까? 6. 그러면은 6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알루미늄 몇 개 있어야 6이 나와? 2개. 산소는 몇 개가 있어야 6이 나와? 3개. 그렇죠. 여러분 결국에 이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가 이 뒤로 가고 Y가 이 앞으로 오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숫자 2가 이 앞으로 오고 숫자 3이 이 뒤로 가는 거죠. 그쵸? 이 원리를 따라갑니다. 언제나 항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글씨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무슨 개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느낌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거 하나 꼭 적어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화량이 0이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쵸? 왜 전류가 안 통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요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어때? 지금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퐁당퐁당 번갈아 가면서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위아래로 인력 작용하고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도 인력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연결해주고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해 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 이온의 흐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저 상태에서는? 안 생겨요. 이온의 흐름이 생기지 않으면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 한번 해봐. 제가 지금 왜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너무 밀접해요. 너무 밀접하고요. 공간이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입자 사이의 공간이 제일 좁은 게 누구예요? 어떤 상태예요? 고체. 입자 사이가 제일 좁은 게 고체죠.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고체. 그럼 이온 결합은 상호는 어떤 상태 존재하는 거예요? 고체. 그렇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너무나도 세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저 염화나트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릴게요. 오늘 세 번째 그리지 이 그림이 벌써. 세 번째 그릴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게 나트륨이죠? 그쵸? 그 다음 염소 한번 그려볼게요. 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야. 어떤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냐면은 나트륨이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가 어디로 갈까? 염소에게로 이동해요. 그렇지. 아, 중성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만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딱히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겁나 필요하죠. 미친 듯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세요. 결합력이 겁나 세요. 여러분, 결합력이 세게 되면은 상온에서 녹는 점이랑 물질에 끓는 점도 엄청 높아집니다. 말씀드렸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면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 고체. 자, 그 다음 질문. 고체에선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이해됩니까? 결합력이 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새끼손가락만 약속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도현이가 이거를 끊으려고 툭 칩니다. 금방 끊어질까요? 잘 안 끊어질까요? 금방 끊어지죠. 결합력이 약하니까 얘는.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이게 셀까요? 손 꽉 잡고 있는 게 셀까요? 그쵸? 팔짱 끼고 있어요. 손이 세요? 팔짱이 세요? 얘 나랑 너랑 안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꼭 껴안아 볼게요. 끊어내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치?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결합력이 세다는 말은 끊어내기 위해서 힘이 많이 필요한 거야? 조금 필요한 거야? 많이 필요한 거야. 그 말은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열 에너지를 이걸 끊어낼 거거든. 그러면 열을 많이 가해줘야지만 이걸 끊어낼 수 있겠지. 그럼 열을 많이 가하면 많이 가할수록 점점 얘는 더 녹이기 위해서 온도 더 올라가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저렇게 존재하는데 그냥 특징이 요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필기할 겁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 커요. 여러분, 용해가 뭐예요? 녹는다. 자, 그런데 잘 들어, 필기 똑바로 해야 돼. 용해성이 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까지 있냐면은 다시 이온화가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이온화가 돼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잘 봐. 물에다가 자, 요렇게 넓은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요. 알겠죠? 여기다가 이온 결합 물질 NaCl을 퐁당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나름 개인기예요. 아, 이게 또 나이 처먹었다고 반응들이 다 있다구나. 중1 애들은 막 우우우 막 이러는데 새끼들.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당장 염화나트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다시 이온화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형태로 다시 쪼개져요. 많은 양의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쪼개집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쪼개졌네요. 이온이 되었네요. 그죠? 왼쪽에 마이너스 전기 꽂을게요. 오른쪽에 플러스 전기 꽂을게요. 찍찍찍찍찍찍 전기를 줘요. 그럼 이동해요? 이동 안 해요? 이동해요. 얘 일로 갈 거고 얘 일로 가겠죠.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용액에서 전류 통해 안 통해? 통해요. 그렇지. 졸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물에 녹인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용액에서는 전류 통해 안 통해? 통해. 이해됩니까? 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요게 그림이 조금
좀 짜증나게 생겼을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따라와 봐. 그래프를 그려야 돼. X축은 온도 집어넣을게요. 뭐 집어넣었다고요? 온도. Y축이 조금 짜증날 것 같은데 전기, 전도도예요. 뭔 개소리냐면은 지금 다 엥엥 이러고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정도예요. 다시 전기 전도도가 뭐라고? 전기가 통하는 정도. 알았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특정 온도에서는 전기 계속 통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류가 잘 통해요. 갑자기. 도대체 어떤 온도이길래 갑자기 전류가 잘 통해지는 거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녹는 점인 거야. 이해됩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최종 정리 한번 해보자. 다 따라와봐. 이온 결합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고체. 고체일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땠어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전류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 다음 강한 높은 열을 가해서 액체로 녹여버렸더니 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녹아버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전기가 잘 통했죠. 그럼 액체에선 전류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해요. 알겠죠? 그 다음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수용액이요. 미안해. 수용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녹인 액체는 수용액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수용액에서 전류 잘 통할 수밖에 없어요? 못 통해요? 잘 통하죠? 수용액에서는 무조건 전류가 잘 통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이게 이온 결합의 모든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잘 통하면 잘 분해돼요. 아, 분해라기보다는요. 그 인과관계가 잘못돼서 지금 전류가 잘 통하면 분해된다가 아니고 분해되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똥을 싸는 거지 똥 쌌으니까 먹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더러운 비유로서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분해가 된다 한들 이온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면 어떨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다시.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서 분해가 됐지. 분해가 됐을 때 어떻게 분해가 됐어? 이온들로 분해가 됐지. 그러면은 분해된 다음에 전류가 잘 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분해가 됐어, 어떤 물질이? 근데 전부 다 이온이 아니야. 다 중성인 친구들이야.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절대 안 통해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에요? H2는 항상 중성. 그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렇게 배웠죠? 젖은 손으로 코드를 만지면 안 돼요. 왜? 감전되니까. 전류가 통한다고 배웁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왔더니, 지금 중고등학교 올라왔더니 뭐래요? 순수한 물은 전류 통한대, 안 통한대? 안 통한대. 이런 거짓말쟁이들. 그렇죠. 중류수 같은 얘기겠죠. 더 빡치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거 대학교 가잖아요.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물이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사이로 전류가 통해요. 대학교 가면 이렇게 배워요. 더 열받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고2 때 배우는 건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워요. 삼각뿔 그거 그러면은 각도 다 나오죠. 꼭지점 사이 각도 나오죠. 이 각도 몇 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알아야 돼요. 104.8. 아, 나 그 각도 기억이 안 나네. 저 각도를 다 알아야 돼요. 실제로. 저것도 화학 수능 문제 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여러분은 수능 이걸로 안 보겠지만 내신 시험 중 저거 나올 거예요. 알겠죠? 하하. 저런 거 해야 돼요. 아, 저거는 수학 시간에 하는 거잖아. 꼭지점 사이의 각도 임마. 어차피 화학도 해야 될 텐데 너네들은. 그죠? 자, 네 번째. 이름이 뭐냐면은 공유결합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가 필기했죠. 서로 부족한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랑 누가 결합하는 거냐면은 비금속인 친구랑 그 다음 비금속인 친구가 결합하는 거야. 자, 대답해봐. 비금속은 어떤 이온이 된다 그랬지? 음이요. 음이온. 그럼 음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게 된다는 소리인데 음이온은 어떤 전하 띄고 있어요? 음전하,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성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결합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공유 결합은 이온이 되기 전이면 어떤 상태야? 원자. 그래서 여러분 공유 결합은요. 원자랑 원자가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혹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단원 파트에서 1-3 기체 반응 법칙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원자랑 원자가 결합하면 우린 뭐라고 불렀죠? 두 글자? 그렇지. 즉 공유 결합은 다 분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분자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공유 결합 같은 친구는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아까 옥텟 규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버리고 싶어 해요. 비금속은요?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나에게 남는 상황이야? 부족한 상황이야? 비금속은? 아니죠. 비금속은 얻어야 되는 거니까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금속인 친구도 전자가 어떨까?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전자를 잘 들어. 나한테 펜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방적에게 얘한테 빌려주는 거는 나는 얘의 펜을 공유받아요? 공유받지 않아요? 공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펜을 얘한테 주고 얘한테 남는 펜을 나한테 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즉 서로 부족한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아마 이제 요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느껴요. 뭐냐면은 분자랑 화합물. 요거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해봐. 분자는 무슨 결합한 친구들이라 그랬지? 제가 방금?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결합을 한 거죠? 비금속. 그러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러니까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을 대부분 다 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공유 결합은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비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은 대부분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분자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죠? 이해됩니까? 그쵸? 여러분 여기 보세요. H, 금속, 비금속, 비금속, OH, 금속, 비금속, 비금속. 금속 없잖아. 그치? 그럼 H2O, 물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야, 분자야? 분자야.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화합물은 뭐라고 보면 좋다? 이왕이면 이온 결합으로 가주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케이? 이온 결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냐면은 금속이 무조건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화합물인 거야. 염화 나트륨, 염소는 비금속이죠? 나트륨은 금속이죠? 금속이 있네요? 그러면은 무슨 물질이야? 분자야, 화합물이야? 화합물인 거야. H2O는 다시 어떤 물질인 거야? 분자인 거야. 이해되니? 그쵸? 요거 하나 기억해두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됐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 공유결합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특징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5번이야. 다 왔어. 이것만 하면 끝나. 이것만 하면 끝나. 특징 가보자. 야, 이 공유결합이 사실 이온 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보다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조금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몇 가지가 나와.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첫 번째,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규칙성. 알겠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전자 몇 개 모자라요? 한 개요. 그쵸? 아까 산소는 몇 개가 모자랐죠? 그쵸? 대표적으로 전자 한 개가 모자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전자 한 개가 모자르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한 개를 줘. 나도 너한테 한 개를 줄게. 라는 느낌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쌍을 공유해요. 몇 쌍? 한 쌍을 공유해요. 근데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BC마트 가서 신발 사실 때 이 한쪽만 사십니까? 양쪽을 다 사죠. 한 켤레를 사는 거죠. 그럼 낱개로 계산해 보면 신발은 몇 개 산 거라고 봐야 돼? 낱개로 딱 부자지가 보자면 2개 산 거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가운데 놓인 전자 개수는 몇 개라고 봐야 돼? 2개라고 봐야 돼. 이해돼? 대표적으로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소는 제일 바깥쪽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왼쪽 수소 한 개 가지고 있고 오른쪽 수소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왼쪽 수소 입장에서 전자 2개 있는 것 같네? 옥텟 규칙 만족하겠죠. 오른쪽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2개 생겼네? 옥텟 규칙 만족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 전자 2개가 모자란 경우 있겠네. 자, 여러분 여기서 칠판 봐주세요. 자, 잘 봐.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결합? 이중결합. 근데 잘 들어. 아직 시험 안 보겠지만 서술형에 쓸 때 반드시 숫자로 써야 돼. 한글로 쓰면 틀려. 알았지? 이중결합 숫자야. 한글로 쓰면 틀려. 빵점이야. 기억해둬. 반드시 기억해둬. 재작년에 요거 때문에 감점 받은 애 제 학생 중에 있습니다. 절대 주의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중결합은 그럼 몇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을까? 2쌍. 가운데 놓인 전자의 개수는 4개. 대표적으로 산소와 같은 친구들이 이중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고, 여러분 산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몇 개? 6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왼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만 놓고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 규칙 만족하네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전자 3개가 모자란 경우 있겠죠? 몇 중결합일까요? 3중결합입니다. 가운데 놓인 전자에는 몇 쌍? 3쌍. 낱개로 따지게 되면 6개. 대표적으로 질소가 있네요. 여러분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얘는 5개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왼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옥텟 규칙 만족하네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 규칙 만족하겠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요것이 바로 옥텟 규칙 때문에 만들어지는 화학 결합에서 공유 결합의 규칙성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산소 한번 그려볼까요? 산소. 여러분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 했었냐면 6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수소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 2개. 이렇게 결합을 할 거야. 질문. 가운데에서 서로 같이 쓰고 있는 전자는 몇 쌍이에요? 2쌍으로 보이죠? 낱개로 몇 개로 보여요? 4개예요. 그럼 이거 몇 중 결합일 것 같아요? 2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왜인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왜 틀리냐면은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탄소 알죠? 탄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메테인이라는 친구 아시죠? CH4H. 수소 4개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이거 4중 결합이니? 4중 결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얘는? 단일이 4개. 그렇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단일이 2개. 이해되죠? 요것 때문에 공유결합이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도 요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내용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 요것도 하나만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단일 결합을 하는 친구는 보통 누가 있냐면은 수소가 단일 결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17족에 해당하는 친구들. 이중 결합은 16족에 해당하는 친구들, 3중은 15족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하나 필기에 넣으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공유결합 물질도 대부분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알겠죠? 전기적 중성. 그 소리는 전하량은 얼마야? 당연히 0. 그러니까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자, 그런데 예외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기억해둬. 여러분, C라고 하는 친구 누구죠? C가 누구예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2가지 이야기해봐요. 첫 번째 다이아몬드, 두 번째 연필, 흑연. 흑연은 전류 잘 통해요. 요거는 기억해둬야 돼. 알았죠? 다이아몬드는 안 통해. 대신에 세 번째,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낮아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 설탕 물에 넣으면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잘 녹아요. 설탕 제외. 전이 왜 나오니? 설탕 제외. 설탕은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제가 항상 모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태극기를 그리는 대회에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나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세 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상한 말 안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태극기를 그려 나가는데 얘는 검은색 펜만 3자루가 있어. 너는 파란색 펜만 3자루가 있어. 나는 빨간색 펜만 3자루가 있어. 이 얼마나 네,